자, 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용이 주가가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왔었죠. 주가 쭉 밀려 내려와 있다가 자, 옆에 살짝 보이는 차트에서처럼 이제 바닥을 빠져나오는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특징주로 잡혀 들어왔는데, 자, 미국 원전 훈풍에 SMR 단조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원전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던 거죠.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서 이미 앞서서 먼저 나왔던 바가 있고요. 미국 로테스 상무장관이 한미 대미 투자 합계 7,500억의 투자 이걸로 원전 건설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면서 앞서 이제 두산 에너빌 고개 들어 올리고, 그리고 BHI 같은 경우 고개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그 뒤따라서 호발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어떤 대단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게 되는 이제 업종 엄청 섹터 자체가 이제 강세 흐름을 보면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전 쪽에서는 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태용은 단조기업입니다. 단조기업. 조선기자재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시피 자, 피팅 발브 업체인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선기자재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선기자재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발전도 하고요, 유화도 하고요, 심지어 태광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는 반도체로 구분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전방산업에 보면은 기업계에 보면 나오죠. 자, 이 단조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가요. 단조, 금형 이런 쪽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일단 운수장비 쪽에 이쪽의 라인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그 외 쪽에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때 태용은 자유단조 기업으로 원래 예전서부터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업력도 오래되고 이제 실력을 보이는 회사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태용은 풍력, 조선, 그다음에 발전 산업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아주 오래전은 풍력주의 대표주였었고요. 조선주의 대표주였었고요. 조선 다음에는 그다음에 조선이 2011년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는 다시 에너지 부분이 부각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는 풍력주에 또 대표적으로 움직여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풍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발전 플랜트 이쪽이 이제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원전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럼 제가 들어서 예전 쪽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선이냐 발전이냐 뭐 이런 데 조선도 올라가고 이렇게 자, 조선이 이렇게 마구 날아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태용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흐름이죠.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이슈 나온 것처럼 이제 원전이 부각이 되고 여기에 SMR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자, 자, 여기 빼고요, 이렇게 쭉 치고 들어왔죠. BHI는 또 약간 흐름이 다르죠. 여기에 두산에너빌에 더 밀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4월 이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을 나오게 되는데 이건 쭉 내려가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원전 쪽으로 들어가 있는 나머지 부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산 에너비 쭉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조금 더 올라 들어갔다가 뱉어버린 거죠.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자리 정도의 수준이 두산 에너비를 여기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비의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이게 이제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달리면서 두산 에너비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BHI도 못 갔었거든요.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두산 에너빌은 한동안 우리 시장이 코스피 4천 넘어 달려 들어가면서 대형주만 종목이다로 쭉 올라 들어갔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종 쪽에 이슈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이 오로지 대형주 이슈만으로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비교가 힘들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원전 이슈가 제대로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쪽의 종목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산 에너빌의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이 대형주 랠리 이슈를 타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BHI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 자 우진 같은 종목들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싸고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죠. 우진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거죠. 지금 오늘 나온 이슈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걸 이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우진에 적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태웅에다가 특징주로 이렇게 잡은 거. 그러니까 이게 뉴스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앞쪽에서 보게 되면 자 우진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SMR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에 예를 들면 천재투자TV에서도 저하고 천재리더님하고 관점이 조금 다르게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저평가라든가 요게 밸류에이션 요쪽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천재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그 다음에 모멘텀 이쪽에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좋다라고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적 좋고 저평가인데 모멘텀까지 강화된다. 이건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죠. 그러니까 제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분석하고 추천드리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사면 저 로봇 방산 자동차의 사면도 그렇고 사명 엠텍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보였었죠. 자 여기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별도로 제껴두고 자 이게 자 위에 올라 들어가 난 그 다음 라인서부터 이제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는 이쪽 뒤에서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밑에서부터 지금 이 섹터 흐름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오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신에 자 여기 두산 에너빌은 앞서서 이미 속도가 나와서 이번엔 이슈가 나왔는데도 멈춰서는 시장 전체로도 지금 박스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대형주가 그렇게 빗보는 흐름 아니고요. 그래서 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중소형주 라인에서는 선명하게 모멘텀을 타고 다시 돌아 나오는 흐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진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까지 들어갔죠. 요 사이에 보면 BHI도 이렇게 올라들어서 요 직전 고층까지 들어가 있는 반에서 태웅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위치라고 하면 이 태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섹터의 양쪽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 두산 에너빌 그리고 BHI가 다 들어올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삼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지금 돌파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뒤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진 쭉 치고 들어오면서 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태웅은 이제 바닥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렇게 엮여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태웅 역시 마찬가지 당연히 업황 돌고 모멘텀 돌고 실적 돌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베탑을 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이제 비싸지도 않습니다. 내년도에 14배 그 앞에는 10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섹터의 저평가라고 들었던 우진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자 우진이 지금 현재 실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직 조금 실적 변동이 생겨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자 BH로 가보겠습니다. (21배) 이렇게 돼 있어요. BHI가 21배. 근데 지금 이게 14배까지 밀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편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자 현재 위치에서 노린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저 수급과 이쪽에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수급이 조금 특이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태움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모멘텀 파고 돌아 나오게 되는 흐름이 된다면 이 정도 위치라 그러면요. 이게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슈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막 들어오죠? 외국인 기관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 반도체 쪽에서 이 반도체 메이저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업황이 돌면 실적 다 돌아 들어가고 주가 다 들어오고 그러죠. 원전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 뭐 저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원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이 든다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하고 계속해서 이제 반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주가가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요게 못 따라 들어온 것 같은 경우 이 외국인들의 물량 정리가 요게 압박을 가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어낸 물량이 다 털어졌다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BHI 같은 종목이 두산 에너비는 앞서되게 됩니다만, 이거 같은 종목에서도요, 똑같이 모멘텀을 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달라요, 주가 흐름이. 자, 이게 이거 같은 경우로 봤고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BHI와 둘 다 멀리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사이클이 이렇게 다른 때들이 있어요. 여기는 두산 에너비는 못 가고 BHI만 신나게 달려 들어갔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BHI는 또 밑으로 뚝 떨어지고 두산 에너비의 경우는 그대로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차고 들어와가지고 역전까지 넘어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대형주 랠리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또 다른데, 현재의 구조로 본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다 올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 라인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 쪽보다는 지금 현재는 BHI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전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앞서 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어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상당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들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이렇게 폭주하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내리지 않고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요 정도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전이 다시 오른다라고 하는 인식만 해주면 되는 역할 다 해주는 셈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로도 열심히 들어가셔도, 대형주 선호이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조금 속도, 수익률 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은 앞서서 이미 먼저 당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뒤쪽에서 돌아오는 종목들, 그래서 차례대로 BHI, 우진, 그리고 이제 태웅의 순서,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종목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웅의 순서가 되었다. 그래서 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거 위쪽으로 이제 빠져나올 때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갈 때는 굳이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BH하고 뭐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얘만 밀린다 그러면 그런 밑에서도 추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닌 경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블럭 올라서서 들어가면 그때 또 추가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사고 뭐 위쪽에 넘어가면 추가를 하거나, 혹은 위에까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살짝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 나오면 거기서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형태로 노리고 들어가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태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많이 냈죠. 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선명한데 지금 주가는 지금 다 뱉어버렸어요. 올라간 거 이건 거의 다 뱉었지 않습니까? 다시 가야죠. 이건 못 가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오르고에 있는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이제 제 접근법과 주특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 종목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다른 분들이 모두 똑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쭉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세
대세 상승 섹터인 거고요. 중기 투자자도 로봇을 얘기를 하고 스윙 투자자도 로봇 종목이 나오고 단타 오늘 장중 단타 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 제로주 매매, 테마주 매매, 장중 단타 매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로봇이 뚝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로봇이 당대 최고 현재 가장 강한 주도 섹터, 주도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맞는 전문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딱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에서 관계없이. 뭐 코인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코인도 리딩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